자, 2026 시즌에 새로 온 외국인 투수,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 말고요. 새로 영입한 투수들 중에 누가 가장 기대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제레미 비슬리 선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이 롯데가 이제는 이제 가을 야구 가야죠. 그런데 너무 당연해요. 뭐 윤건아왕, 손, 뭐 한동희 잘해야 되고, 박찬영, 한태양, 다 잘해야 돼. 전민재도 다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1선발급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팀이 운영되지 않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이거는 10개 구단 모든 팀이 그렇습니다. 25 시즌에 하나 이글스가 폰세와 와이스 역대급 외국인 원투펀치를 뽑았더니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가잖아요. 그럴 만큼 이 롯데자이언츠도 이번에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 뽑아서 한국 시리즈 갈 수 없냐라고 물은다면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죠. 폰세 와이스만큼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슬리 선수가 정말로 잘 해주면 롯데의 가을 야구 뭐 그냥 쉽게 갈 수 있을 그럴 느낌인데 이 비슬리 선수 그러니까 분석 안 할 수가 없죠. 더 정밀하게 완벽하게 분석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감은 벌써 150이다. 유감남 또 깜짝 놀란 포크볼.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투수 극찬. 자, 롯데자이언츠의 비슬리가 이제 대만에서 이 스프링 캠프의 두 번째 불펜 피칭을 했어요. 이날 비슬리는 직구, 투심을 던지는군요. 커터, 포크볼 등 섞으며 총 39를 뿌렸다. 지난해 롯데가 가을 야구 왜 못 갔냐?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선수 2017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30라운드로 뽑혔지만 빅리그에서는 뭐 그렇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으로 오죠. 그리고 비슬리가 3년 동안 한신 타이거즈에 소속돼 있었고 40경기 10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점이 무려 2점대 2.82. 2023년은 18경기 1승 2패지만 2024년에는 무려 8승 3패 2.47로 훌륭한 성적이죠. 일본에서 이런 성적이다. 그럼 한국에서 성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일본에서 2.47을 계속 기록했으면 한국으로 안 왔겠죠. 지난해 8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4.6으로 기록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서 자리를 비웠다.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 이제 싱싱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 총액 100만 달러의 계약을 통해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자, 롯데는 비슬리에 대해 158km의 직구와 구종 가치가 높은 슬라이더, 그리고 횡적인 움직임이 뛰어난 변화구를 가지고 있고 메이저리그 경력뿐 아니라 마이너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충분한 선발 경험이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 일본에서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한국에서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같은 이 마이너리그보다 일본이 우리나라랑 더 가까운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변하고 약간 집요하게 던지고 외국인 타자들이 있으면 뭐 그리고 투수들도 약간 이제 메이저리그 스타일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 리그가 우리나라랑 스타일이 좀 더 비슷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같은 동양인이 던지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는 보통 한국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도 정말 많죠. 자, 그러면서 요 비슬리 선수 김태형 감독님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슬리는 공의 무브먼트가 괜찮다.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컨디션 빨리 올린 것 같다. 그동안 계속 던져왔다고 하더라. 공의 움직임이 좋을 거다. 일단은 자, 유강남이 하는 말이 중요하죠. 포수니까. 비슬리의 포크볼에 깜짝 놀랐다. 자, 롯데 하면 뭐죠? 포크볼이에요. 롯데 하면 포크볼인데 이 롯데의 포크볼을 받는 유강남이 깜짝 놀랐다는 건 이 포크볼이 한 차원 다르다는 얘기죠. 포크볼도 좋았고 투심, 가장 좋은 건 투심이죠. 우리나라에 통하는 구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선수가. 투심, 슬라이더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다. 일단 제구가 되는 투수다. 빠지는 공도 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홈플레이트 안에서 논다. 더할 나위 없이 다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라이더라고 던지는 각도는 스위퍼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구종이 다 있어. 이따가 같이 볼게요. 투심도 몸쪽과 바깥쪽을 다 던질 수 있고 그러니까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커터는 커터대로 빠르지만 높낮이 조절. 이 커터도요. 우리나라에서 잘 통하는 커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높은 커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면 이 선수는 유강남 선수가 리드만 잘하면 무조건 잘 던진다는 겁니다. 던질 수 있는 구성의 완성도가 높은 느낌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유강남이 투심은 지저분하지만 본인이 알고 던진다. 스트라이크 존에 넣었다 뺐다가 하는 것도 그럼 비슬리 정도면 최고라고 엄지척을 했는데요. 실제로 최고인지 확인을 해봐야죠. 자, 일단
자책점이 41이닝 76이닝에서 2점대였어요. 그리고 25년도는 4점대니까 온 거죠. WHIP가 23, 24 시즌에 1.17, 1위였어. 1.00. 그리고 요 25 시즌은 부상 때문에 못 던진 거죠. 그리고 뭐 메이저리그는 당연히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졌으면 일본에 안 왔겠죠. 자,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거를 볼 텐데요. 97마일, 158이 허언이 아니구나. 97마일을 던지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투심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보통 변형 패스트볼인데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휘죠. 우타자 오른손이 던져 우타자 오른쪽으로 휩니다. 투심. 그리고 요게 또 보시죠. 이게 왜 투심이냐. 자, 지금 보세요. 왜 투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직구는 일반적으로 요 정도 가는 거. 근데 이렇게 휘는 게 투심이죠. 우타자 몸 쪽으로 좌타자 바깥쪽으로. 그래서 지금 요게 요 무브먼트가 가면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잖아요. 요런 게 투심이죠. 심하게 휘는 투심형 투수는 아니지만 95마일 153km가 넘으면서 투심성 공을 던지는 투수구나. 일반적인 직구보다. 이 크리스티안 옐리치라고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96마일. 그러니까 95, 96, 98 막 던지는구나. 그리고 요게 포크볼. 이쁘죠? 자, 여기에서 스트라이크 존에서 치려고 기다렸는데 툭 떨어지는 88마일 포크볼. 구속 꽤 빠르죠? 88마일 포크볼. 꽤 빠릅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이죠? 무브먼트. 야, 씨, 끝내주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요렇게 딱 왔어요. 요쯤 왔는데 이 포크볼은 기본적으로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고 우타자 몸쪽으로 들어오죠. 지금 낙폭이 여기까지 쭉 떨어졌죠? 쭉 떨어졌죠? 이게 들어가면 물론 이제 이건 하이라이트 영상이지만 어쨌든 이런 구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9대1로 지고 있을 때 나왔던 선수 44구 뭐 이렇게 던지는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포크볼이 괜찮죠, 실제로. 근데 이 선수가 원래 포크볼보다는 이 153km를 그냥 쉽게 던질 수 있고 요 슬라이더, 스위퍼성 커터 요게 기가 막히다라는 선수였어요. 지금 보시면 우타자가 칠 수 없는 요게 요렇게. 근데 요거는 스위퍼라기보다는 커터에 가까운 구종이거든요. 요 정도 무브먼트는. 요거 이제 커브고 요렇게요. 145의 커터성에 가까운데 일단 스위퍼를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의 구종을 지금 분석하면은 제레미 비슬리의 구성을 분석하면은요. 여기 이제 좌타자고 여기 지금 우타자입니다. 자, 그럼 이 선수가 그냥 직구가 아니라 아까 투심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투심이 요렇게 던지는구나. 우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면 요게 내야 땅볼 됩니다. 내야 땅볼. 이 투심이 일반적으로 땅볼을 유도하죠. 그러니까 롯데가 수비는 조금 잘해야 돼요. 요거는. 그리고 요 좌타자한테도 이렇게 들어가면 홈런이나 요것도 범타예요. 투심은 애초에 홈런을 맞는 구종이 아닙니다. 요렇게 약간 커터성, 그러니까 그 투심성의 공을 직구를 던지더라. 이게 일단 비슬리의 그 첫 번째고 그것이 153km 이상이 나오더라. 보통 153km 던졌다가 아니라 153km 쉽게 던지더라. 뭐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일지 몰라요. 트랙맨 기준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매력이냐? 포크볼이 무려 88마일. 기가 막히더라. 낙폭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 롯데 자이언츠 하면 포크볼인데 유강남 선수가 이 포크볼이 좋다고 하더라. 근데 포크볼은 원래 우투수가 던지면 좌타자한테 좋은 게 포크볼이에요. 이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이 포크볼은 좌타자를 꼬시는 공입니다. 그런데 구속이 빠르면 우타자도 좌우를 가리지 않는 게 또 포크볼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원래 빠른 직구와 포크볼로 지금 거의 이 두 개의 구종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거고 일본도 포크볼을 제일 많이 던지죠. 왜냐? 그만큼 알고도 치기 가장 어려운 게 직구가 빠를 때 포크볼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요. 자, 그러면 우타자에게 우투수가 던지는 건 뭐냐? 슬라이더, 바깥쪽으로 휘는 슬라이더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커터가 되거나 높은 커터. 이러면 우타자가 대부분 이게 몸쪽으로 가까이 오면 이 커터가 아까도 봤지만 145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직구 구속과 똑같은데 몸쪽으로 날라온다? 이러면 타자가 다쳐요. 다 헛스윙합니다. 이 몸쪽으로 가면. 그래서 몸쪽 높은 커터가 우투수가 우타자에게 던지거나 좌타자에게 들어가도 좋아요. 낮은 거보다는. 슬라이더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깥쪽 낮게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를 일반적으로 타자가 치는데 그래서 낮은 거는 대처가 된단 말이죠. 근데 높은 커터를 실제로 잘 던지는 게 원태인과 톨 허스트예요. 두 선수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된다더라. 그러면
와,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거기에 커브도 던질 줄 알아요. 그러면 좌우 가리지 않아. 포크볼, 이 스위퍼.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스위퍼 움직임이다 이러면 난리 납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폰세가 뭐로 이제 한국을 씹어먹었냐. 직구가 평속이 151인데 이제 실제로 153 잘 던지죠. 그러니까 폰세랑 비슷하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 직구 구속이 좋다는 거고, 거기에 폰세는 포크볼이 아니라 이 킥체인지업. 그런데 이 선수가 키가 198이에요. 그러니까 요 낮게 떨어지는 킥체인지업이 거의 뭐 포크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가 기가 막혔던 거죠. 빠른 직구와 체인지업이. 거기에 직구가 빠르니까 타이밍을 뺏는 커브에, 거기에 슬라이더가 지금 이게 140인데 이 슬라이더가 직구가 워낙 직구가 빠르다 보니까 이 슬라이더가 실제로, 그리고 폰세가 148 이렇게 나와요. 145에서 컨디션 좋은 날은 14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145, 148의 슬라이더도 직구가 워낙 빠르다 보니 같이 커터성으로 이게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면서 투심성은 거의 없었어요. 투심이 3.2, 직구가 43.8. 근데 지금 딱 구종이 폰세랑 일치하는 거죠. 지금 이게 폰세가 4개의 구종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스태티지 볼 수밖에 없네요.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이 선수가 대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런데 한국에서 KBO에서 진짜로 잘 먹히는 구종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투심과 스위퍼예요. 자, 내일이라고 해서 스위퍼만 주구장창 던지는 게 아닙니다. 슬라이더가 거의 20%고 스위퍼가 11%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스위퍼라는 게 슬라이더보다 더 휘잖아요.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의 감각, 손의 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이 잘 나가는 건 바로 이 투심과 스위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이 잘 나가는 구종, 이 두 구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먹히는지 스태티지로 지금 같이 확인을 해야겠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일로 갈까? 스태티지로 볼게요. 어제 정리한 것도 있는데 지금 약간 급해가지고 요거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지금 설명을 해야 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끌어서 죄송해요. 롯데 팬분들이면은 그래도 이해하시겠죠? 이 스태티지 왜 안 나와? 여기 있다. 자, 잠시만요. 됐다. 이거 줄여서 미치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약간 이제 분석하면서 약간 흥분해가지고 이거 꼭 봐야 돼서 여기 안 보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선수들의 요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구종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는 구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구종 가치가 30 이상 찍히는 구종이 딱 와이스의 스위퍼, 그리고 올러의 스위퍼 32.2, 네일의 스위퍼 32.2 보이시죠? 이 스위퍼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먹히는 구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앤더슨을 보면 아까 직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직구, 커브, 체인지업 3개로 직구만 빠르면은 폰세도 마찬가지예요. 직구, 커브, 체인지업. 근데 거기에 슬라이더 하나가 있으니까 폰세가 앤더슨보다 한 차원 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슬리 직구가 빠르죠. 거기에 하나 더 투심. 이 투심이 잭로그가 투심이 약간 좋고요. 그리고 투심하면 치리노스죠. 그리고 투심하면 또 누가 있어요? 소형준 있죠. 소형준 어딨니? 소형준이 요게 좀 밑에 있나 보다. 투심이 구종가치가 14.4죠. 이게 포심 구종가치로 매긴 거라 그러는데 투심이 좋은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또 먹힙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를 보니, 비슬리 선수를 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심 던지고 스위퍼 던지고 직구 빠르고 포크볼 있고, 포크볼은 기본적으로 잘 통하잖아요. 그 체인지업, 킥 체인지업이 이제 포크볼인 거예요. 근데 둘 중에는 포크볼이 더 위력적입니다. 잘 던지면. 그러니까 메이저리가 그래서 스플리터가 다 유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선수가 제구가 거기다 된단 말이에요. 왜냐? 제구가 왜 되는지 이따가 또 좋죠. 이건 이제 뭐 똑같은 거니까 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좋은데, 자, 이 선수가 코디 폰세와 제레미 비슬리를 보자고요. 실제로. 자, 코디 폰세가 자책점
22-23 시즌 3.35, 3.66, WHIP 1.10, 1.47. 그쵸? 그리고 비슬리가 23-24 시즌 2.20, 2.47. 폰세보다 기록이 좋죠. WHIP도 1.17, 1.00으로 더 낮아요. 그리고 마지막 직전 시즌, 한국에 오기 직전 시즌에 폰세가 6.72의 자책점, WHIP 1.61. 비슬리는 4.6의 자책점, WHIP 1.6. 그러니까 둘이 되게 비슷하면서도 전부 다 비슬리가 좋아요. 그리고 구종도 비슷해요. 실제로. 근데 폰세가 한국에 와서 뭐가 됐냐면은 직구 구속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막 155 이렇게 막 찍을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한국 그 트랙맨 기준이어서 그런지 뭐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구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선수가 일본 2군들에게도 되게 귀감이 받을 정도로 뭐 워크의식도 좋고 인성도 좋고 이런 선수죠. 빠른 직구와 구종 가치가 높은 슬라이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스위퍼가 매력이라면은 스위퍼를 잘 던지는 선수는 아까 봤지만 구종 가치가 30이 넘어가는 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스위퍼라는 구종의 케이블 리그에서 우리나라 타자들이 그러니까 스위퍼를 못 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최고 구속 158. 그래서 비슬리 선수가 이렇게 실제로 뭐 미국 야구, 일본 야구와 다른 점 최대한 많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마운드를 지키며 매 경기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가을 야구를 갈 확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잘 던지면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갈 확률이 높은데요. 대박 선수를 뽑은 것 같은데 뭐 뚜껑은 까봐야 알지만 일단 분석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